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은 3월 22일 아주 봄볕이 화창한 오후입니다. 전 세계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은 4천만 명에 대해서 집안에서 출입 금지를 시켰답니다. 이탈리아는 화장장이 부족할 정도로 매일 6, 700명씩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신규 확진자가 중국의 60%까지 근접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공포가 세계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봄볕을 맞아서 밖에도 못 나가고 계시는 많은 분들한테 같이 겪는 어려움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고 또다시 좋은 날 반갑게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불시방송이라고 이름하여 작은 불시지만 중년에 벗이 되고 교양인의 동반자로서 당당한 세계인을 추구하는 불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24일 남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재헌국회부터 20번에 걸쳐서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습니다. 아마 48년도 5월 10일 있었던 재헌 국회 총선만큼 정말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나라가 언제부터인가 둘로 갈라졌고 극심한 진영과 이념 대립으로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번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다시 찾는,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총선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왼쪽 첫 번째 사진은 48년도 5월 10일 재헌국회의원을 뽑는 50총선거에 당시 문맹률이 국민의 80%가 넘던 시절인데도 열화와 같은 열기로 유권자의 92%가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정치 열기는 아마 재헌국회 나라를 세울 때 제일 뜨거웠다가 차츰차츰 그 열기가 식었다가 또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극심한 진영 대결과 이념 대결로 다시 국민에게 주어진 소중한 한 표를 근사하게 행사하시는 4월 15일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국민은 저열한 집단의 지배를 당한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했었습니다. 그 무관심하는 사이 정치에 관심이 있던 집단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매우 어려운 지경까지 왔습니다.
2500년 전 저 현인이 설파했던 저 대목이 요즘처럼 우리들 가슴에 와 닿는 적도 일찍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방송의 이름은 불시방송입니다. 1992년도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우리나라에서도 한 30만 부가 팔렸다는 일본의 정치 실화 소설입니다. 소설은 1700년대 후반 일본 전역에 26개의 번으로 구성된 막번 체제의 에도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소설은 시작됩니다. 궁핍한 한 번을 한 지도자가 전 주민과 함께 희망을 심어주고 개혁에 불을 붙이기 시작해서 온갖 난관을 극복하는 흥미진진한 드라마 같은 소설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은 이 소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4.15 총선은 이 불시의 주인공 같은 국가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우리한테 많은 것을 시기적으로 시사하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30여 년 전에 읽었던 감동을 다시 재현하고자 제가 진행하는 TV의 채널을 불시방송으로 했습니다. 의회 역사는 우리나라는 비록 1948년도 5월 10일이 첫 민의에 의한 총선거지만 유럽은 아주 오래전부터 의회 제도가 싹트고 여러 곡절을 거두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국회, 우리가 말하는 국회, 의회란 어떤 것이냐? 사전적인 의미로는 국민의 정치적 대표기관인 민선의원을 구성원으로 하고 입법, 기타 중요한 국가 작용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기능을 가진 합의체를 의회라고 한다고 합니다. 시작은 스페인 가톨릭 왕국 레온에서 1188년도에 도입되어 영국, 화란, 스웨덴, 불란서, 독일, 일본, 미국에 걸쳐 우리 한국은 1948년도에 처음으로 민의에 의한 재원 국회를 뽑는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10만 설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10만 명당 한 명씩 선출해서 그 민의를 국정에 반영시키는 대표성으로 10만 설량 그렇게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나라는 평균 20만 5천 명 정도의 한 명씩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영국이 4만 6천 명당 한 명, 미국은 상하원이 있지만 하원은 거의 60만 명당 한 명씩 선출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2018년 기준인데 지금 21대 선거구 획정을 하면서 전국 253개 선거구의 평균 인구가 20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 지역구에서 253명,
비례대표로 47명을 뽑습니다. 대통령제에서 지역구와 비례제를 혼합하는 특이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더 특이한 거는 그 47명의 비례제가 17명은 단순 비례제, 30명은 준연동형 비례제. 참 어려운 말에 대해서 제 발음도 잘 안 됩니다. 주요한 나라들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멕시코, 일본 이런 곳들은 비례대표를 우리처럼 혼합해서 사용을 하는데, 특이하게 미국은 대통령제를 추진하는 나라로서 모든 상하원 의원이 인선입니다. 비례제가 없습니다. 직접 주민들이 선출합니다. 영국은 내각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가 없습니다. 표현은 없지만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한 900만 정도 되는 작은 나라에 국회의원은 120명인데 그 120명 전원을 또 비례대표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할 것이냐는 그 나라의 국민들의 민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48년도 재헌 5월 10일 날 총선에서 재헌국회를 뽑았습니다. 당시 재헌국회의 임기는 2년이었습니다. 5월 30일 날 6.25가 나기 한 달 전까지 재헌국회가 임기가 유지됐습니다. 95%의 주민들이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아까 제가 92%라고 그랬는데 95.5% 대단한 참여율이었습니다. 200명 정원 중에서 4.3 사태로 인해서 4.3 사건으로 인해서 제주도에서는 2명의 국회의원을 뽑지 못했습니다.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재헌국회에서 한 일은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정했습니다. 당초에 헌법 초안이나 이런 것들은 한민당이 주관했기 때문에, 주도했기 때문에 내각 책임제적 요소가 가미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내각제였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저항에 따라서 대통령제를 부랴부랴 채택을 했지만 헌법의 많은 부분들이 내각 책임제 요소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2대 국회는 50년 5월 31일부터 54년 5월 30일까지 4년 임기를 새로 정해서 제대로 임기를 채웠습니다. 3대는 54년부터 58년, 4대는 4.19 혁명에 의해서 5년 임기 중에서 2년만을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소식을 통해서 아셨지만 우리나라는 6.25 전쟁 중에도 대통령 선거를 치룬 나라입니다. 5대 국회는 4.19 후 60년에 출범했습니다만 결국은 또 5.16 61년 5.16에 의해서 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제5대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양원제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의회가 5대 국회입니다. 6대는 63년부터 67년, 요건 제대로 또 4년 임기를 채웠습니다. 7대도
67년부터 71년까지 4년 임기를 정확히 채웠습니다. 5대 국회 시절 의원 내각제를 채택해서 8, 9개월의 짧은 헌정을 이끌었던 장면 총리입니다. 또 옆에 사진은 5.16 혁명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유명한 사진입니다. 저 뒤에 박정규, 요 옆에 깨구리복을 입은 차지철, 그 뒤에 안경 테두리만 보이는 이낙선, 그 다음에 가운데 사진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풍운하 김종필, 외유를 떠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을 합니다. 81년도 8대 국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참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71년부터 국회를 4년 할 줄 알고 여기저기서 돈 빌려다가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는데 71년도 7월에 개원한 국회가 1년 조금 지나서 10월 유신에 의해서 국회가 해산됐습니다. 폐가 망신한 사람도 많고 빚 갚느라고 무진애를 썼다는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또 유신 시절에는 국회 임기가 늘어납니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납니다. 9대 국회는 73년부터 79년까지 온전하게 또 6년을 채웠습니다. 이제 10대 국회도 임기 6년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79년 3월 18일에 시작된 10대 국회가 12.6 지나서 5.17에서 국회가 해산됨으로 해서 결국은 1년 2개월 정도만 10대 국회가 임기를 3분의 1도 채우질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유정회라고 하는 전체 국회의 3분의 1을 73명을 임기 3년으로 해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유신 국회 시절이었습니다. 그 8대 국회, 그 10대 국회 시절에 국회는 민주주의가 조금 유보되고 그랬지만 한국은 비약적인 발전을 산업화하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전경이고 아래 하단은 포항제철의 야경입니다. 결국 5.17에 의해서 10대 국회가 해산됐는데 그 과정에 1980년 4월 14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 서리 임명장을 받는 장면입니다. 요건 드라마에서 제가 얻어온 화면입니다. 11대 국회 50하국이죠. 81년부터 85년까지. 이때는 또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았습니다. 중선거구제. 12대 국회도 임기를 다 못 채웠죠. 왜냐하면 그 6월 항쟁으로 헌법이 개헌되는 관계로 인해서 임기를 3년 정도 중간에 마쳤습니다. 그때부터 대통령도 직선제로 하는 5년 단임 개헌이 되고 다시 국회도 임기 4년에 단원제 소선거구로 바꿨습니다. 저 사진은 김대중, 김종필, 노태우, 김영삼, 1로 3기임의 한국 당시 정치를 주도했던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87 체제로부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저 사진 중에서 세 분이 대통령을 하고 16대 노무현, 19대 이명박, 18대 박근혜 우리 정치 지도자의 면면을 보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대 총선은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30석을 뽑는 등 처음 듣는 새로운 선거제도로 인해서 요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뉴스들이 매일 신문 방송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당이 하루에도 몇 개씩 생깁니다. 왼쪽 사진은 2016년 11월 19일 광화문 이름하여 촛불혁명이라는 집회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10월 3일 광화문 전광훈 목사 주도의 태극기 집회 모습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인파가 나라를 걱정하며 광장을 채웠던 모습입니다. 방송 들으시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저기 가셨던 분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20대 2016년에 있었던 20대 총선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대 총선의 투표율은 58%. 2008년도 18대 총선은 50%가 되지 않는 투표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래에 최고라고 하는 2004년에도 투표율이 60.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총선은 관심은 많지만 실제 투표율은 봄에 치르는 관계로 그런지 그렇게 투표율이 높지 않습니다. 20대 총선의 그 연령별 투표를 한 구성비를 봤더니 50대가 20.8%인데 그 중에서 또 상당수가 60대로 이전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21대에는 60대가 많을 것 같습니다. 70대도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연령별 투표율은 60대가 71.7%, 70대가 73%, 젊은 층들은 50%를 겨우 넘겼는데 60대, 70대가 70%가 넘는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제일 낮았고 54.8, 그 다음에 전라남도가 제일 높은 63.7을 기록했습니다. 대단한 관심과 열기입니다. 이번에 선거구가 조금 조정됐습니다. 늘어난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가 가불로 분구가 돼서 한 석이 증가가 됐고, 경기도가 군포 가불이를 군포시로 통합해서 한 석이 감소됐습니다. 전체 지역 의석수 253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이라든지 그 미세 조정은 조금 있었습니다. 기형적인 강원도라든지 그 다음에 분구를 예상했었습니다만 졸속으로
분구 없이 치르는 바람에 순천 같은 경우는 순천시 인구가 분구 대상인데 그거를 이제 옆 동네에다 갖다 꽂준다고 그러나 순천시의 한 군데 면만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에 붙여서 을로 순천시는 순천시 중에서 해령 면만을 뺀 지역을 순천시 갑으로 이렇게 하는 구역 조정이 있었고 경북도 조금 구역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은 명칭을 바꿨습니다. 원미 갑을 오정구 소사구 선거구를 부천시 갑을병정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인천도 약간의 구역 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20대 기준으로 해서 한석 또 총 지역구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서울은 49석, 인천 13, 충북 8, 쭉 해서 세종은 2,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서 경기는 60석에서 하나가 줄어서 59석 그렇게 됩니다. 주요 일정은 돌아오는 3월 26일부터 27일 사이에 이제 공천이 된 후보자들이 이틀간에 걸쳐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월 2일부터 14일간의 본격 선거 기간입니다. 4월 15일은 그 다음에 4월 10일, 11일 이틀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투표용지가 아주 길을 것 같다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인구는 약간 늘었습니다만 대동소이합니다. (1월 20일부터) 선거를 약 90여일 앞둔 시점부터 지금까지 21대 총선과 관련된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쏟아진 뉴스들을 날짜별로 제가 적어봤습니다. 한국당하고 새보수당이 보수통합협의체를 1월 20일 발족을 시켰고 이튿날 민주당 커탈락 하위 20%가 개별 통보를 해줬다고 하는데 24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2명의 명단이 유출됐는데 꽤 많이 맞췄습니다. 이석현, 이종걸 경선 탈락, 심재권 탈락, 오재색 컷오프, 신경민 탈락, 정재호 컷오프, 고용진, 김영춘, 김두관, 송영길, 이상면은 20% 안에 들은 것 같은데 하위. 또 경선을 통해서 기사 회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희상 아들 아빠 찬스, 지역구 세습, 정봉주 성희롱 관련, 김의겸 흑석 선생님 부동산 특이 의혹, 임종석 울산 선거부장 명목상 사령관, 이런 분들이 당의 만류나 이런 걸로 인해서 불출마 선언을 했다가 문석규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정봉주는 손혜원과 손을 잡고 열린민주당이라는 비례당을 만들었고 김의겸은 정봉주, 손혜원이 만든 그 당에 또 머리를 대고 들어갔고 임종석은 암중모색 중에 있습니다. 1월 31일 광화문 세력의 힘을 믿고 전광훈과 김문수가 자유통일당을 창당했었습니다. 2월 4일 동아일보는
울산시장 선거부정으로 13명이 기소됐는데 국회에서 요구한 공소장을 추미애가 틀어막았는데 동아일보가 특종을 냈습니다. 13명의 공소장을 싹 보도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청와대, 경찰, 민주당, 청와대도 7개 관련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울산시장 선거부정에 대입한 13명의 공소장이 특종 보도됐습니다. 2월 초 자유한국당은 비례 전담 미래한국당을 창당했습니다. 안철수, 손학규 뭐 이런 일련의 뉴스들이 매일같이 오르내렸습니다. 결국 3월 3일 선거구 획정을 대폭하려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국회에 그 안을 제출했는데 국회가 3월 7일 날 군포를 통합하고 세종을 분구하고 최대 인구는 27만 7천, 최소는 13만 9천, 평균은 20만 4,800명의 21대 선거구 획정을 의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7일부터 이제 그 속속 공천이 되는데 이른바 탄핵 칠적 친박 10인이라는 그 미래통합당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련됐던 그런 분들이 불출마 선언을 속속하면서 봤더니 칠적 중에서는 김무성, 유승민, 권성동, 김성태 다시 한번 김무성, 유승민, 김성태 4명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정진석은 공천을 받았고 이해우는 타 지역으로 가서 공천됐습니다. 저기에 이제 홍준표도 있었는데 홍준표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저 칠적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태경은 경선을 통해서 공천 받았습니다. 진박 10인 이정현, 최경환, 조원진, 서청원, 홍문종, 정가변, 원유철, 유기준, 윤상현, 김재원, 조원진, 서청원, 홍문종, 이정현 탈당한 4사람을 빼놓고 나머지는 몰살을 당했습니다. (3월 12일) 결국 민주당이 비례민주연합이라는 비례 전문당을 투표를 통해서 확정을 했고 미래통합당은 말썽이 일고 있고 저항이 심한 문제지역 6곳 중에서 2곳을 받아들여서 경선 중에 있습니다. 요 2곳만 경선이 끝나면은 미래통합당도 253개 지역구에 공천이 100% 끝납니다. 이제 3월 12일 날 울산 선거부정으로 기소된 한병도, 황운하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김영호는 사천 논란 속에 공관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40명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례연합정당의 뭐 후순위에 배치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24일 5일 정도 돼야 가시적인 명단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3월 16일 김종인 통합당 선대위원장 후보가 선대위원장을 안 맡기로 했다. 왜냐? 단독으로는 맡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은 싫다. 그래서 선을 그었고 황교안, 박형준, 신세경, 그 다음에 심재철 공동 체제로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로 미래통합당은 정했습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40명을 발표했는데 이것의 소용돌이 때문에 한선교가 사퇴하고 공병호 공관위원장도 동반 사퇴를 하고 원유철 5선 불출마 의원 정가균 뭐 등등 5명이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겨서 당일자로 원유철이 대표가 되고 새로운 공관위원장을 선임을 해서 곧 신청했던 531명의 신청자를 가지고 지난번 발표된 40명이 어떻게 될지 곧 조정을 해서 23, 4일이면은 다시 아마 명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3월 22일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3월 20일 현재 중앙선관위 등록 정당이 47개인데 앞으로 창당 예정이 31개나 더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억울한 당, 결혼미래당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월 17일 헤럴드 경제가 조원 C&I에 의뢰 전국에 1200명이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월 15일 날 총선에서 어느 당을 찍으시겠습니까? 미래통합당 44.3, 민주당 37.8. 그러면 그날 총선에서 비례대표는 어느 당을 찍으시겠습니까? 미래한국당 41.8, 비례연합 33.2, 정의당 7.4, 국민의당 4.8, 민생당 1.5% 순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서 그동안 숨죽이고 숨어있던 보수 자유 우파 시민들이 그러면 그렇지 이번 선거는 그냥 우리가 당할 수만은 없지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있었던 21대 총선의 80일, 90일 동안에 있었던 뉴스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루하시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잠시 후에 또 전국 253개 지역구 공천 후보자들을 몇몇